중국발 파상 공세. 대한민국은 끝났다. 섬뜩섬뜩하죠.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요. 중국의 기술이 발전하고 나서 장치산업에 대한 투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술력을 계속 끌어올리고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기술력이 올라가고 장치산업이 많이 이게 공장이 지어지니까 생산량도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중국은요 국가 중심으로 기본적으로 경제를 운영을 하잖아요. 손해가 나든 적자가 나든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투자해서 세계 최고로 생산하자. 이게 중국의 지금까지 어떤 방향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입니다. 수익률이고 뭐고 없어요. 세계 1등을 일단 해야 돼요. 그 와중에 대한민국이 굉장히 많이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장치산업 중에 대표적인 게 석유화학이잖아요. 지금 석유화학을 보면 와우 진짜 무섭습니다. 석유화학 이것만 봤을 때는 대한민국 끝났다는 말이 맞아요. 석유화학 업계 영업이익률을 보면 2019년에 6.7%였거든요. 2020년에 7.1%. 이게 평균이에요. 6% 7%가. 근데 2021년에 13.4%까지 올라가더니요. 2022년에는 2.4%. 작년에 0.6%예요. 죽으라는 이야기예요. 죽으라는 이야기. 0.6% 영업이익을 내서 이자는 어떻게 감당해요? 네, 세금은 어떻게 감당합니까? 적자라는 거예요. 결국 적자라는 거. 적자가 오랫동안 나면 어떻게 됩니까? 문 닫아야 되죠. 지금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줄어들었느냐. 산업의 쌀이라고 이야기하는 에틸렌 생산 능력을 보세요. 중국이 2022년에 4,580만 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5,274만 톤. 2024년 올해는 5,440만 톤. 그리고 2025년은 5,597만 톤이에요. 지금 이대로라면요. 지금 이대로라면 중국은요. 한국에 에틸렌이 필요 없어요. 중국에서 생산하는 것만 하더라도 자체 소화가 다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98%에서 올해는 100%가 넘을 거라는 겁니다. 113%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에틸렌을 생산하는 석유화학 업체들은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나죠. 실제로 난리가 났습니다. 보시면 국내 나프타 분해시설 NCC입니다. 생산량을 보면 지금 실질적으로 947만 5천 톤이에요.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총량은 12,080만 톤인데 지금 947만 5천 톤밖에 생산 못한다는 거예요. 왜? 중국이 워낙 많이 생산해서 세계 시장에 아주 저가로 뿌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공장을 닫아야 될 판입니다. 지금 이렇게 가면 공장 가동 한계선이 60%거든요. 2023년 기준으로 보면 공장 가동률이 74%예요. 이제 문을 닫아야 될 그런 상황에 점점 봉착해 간다는 뜻이 되는 건가요?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그만큼 상황이 굉장히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석유화학 업계 장치산업의 대표적인 주자들 지금 어떤 식이든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말입니다. 정부와 기업, 민간 연구소가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비상계획팀을 만들어서 지금 석유화학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재까지 말입니다. 아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석유화학업계는 구조조정이 될 거예요. 옛날처럼 롯데화학도 있고 롯데케미칼도 있고 이렇게 여러 업체가 난립할 수는 없고요. 결국은 합병하든가 아니면 매각하든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저는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매각을 할 때 그건 누가 살까요? 중국 기업이 사지 않겠습니까? 저는 거기에서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최악의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고양이한테 생선 던져주는 꼴이잖아요.
우리 공장을 그들한테 매각하면 매각할 때 금액이 들어오는 건 좋을지 모르나 결국 우리가 그들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 지금 돼가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은 끝났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구조조정해서 한 개나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 기업이 경쟁력이 없으면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매각하면 매각하는 만큼 중국은 저가로 생산해서 대한민국에다 계속 뿌릴 거거든요. 물론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올라가면 된다고 이야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거 한계 있습니다. 그렇다고 중국에 그동안 수출하던 거 이제 수출 안 하게 되겠죠. 동남아 수출하던 거 아마 중국에게 뺏기게 되겠죠. 그러니까 석유화학업체들은 지금 노심초사예요. 어떻게 하면 살아날 것인가. 여기에 말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석유화학업체만 이런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대한민국 끝났다 하면서 경계심을 가지자 이런 표현을 썼겠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사업재편계획 누적 승인 기업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금 승인을 해주고 있거든요. 2016년에 16개였던 사업재편계획을 하는 기업이 지금은요 484개나 됐다는 뜻이에요. 484개. 엄청나죠. 저는 이게 우리 기업의 현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석유화학업계만 이런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고요. 철강도 마찬가지고요. 대한민국의 주력 산업에서 사업 재편 계획을 승인해 달라고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한 기업들이 이렇게 늘었다는 겁니다. 업종별로 보더라도 말입니다. 자동차 부품이 제일 많습니다. 154개나 됩니다. 기계는 53개나 되고요. 조선은 44개, 전기전자 35개, 소프트웨어도 30개나 됩니다. 석유화학 25개, 이 외에도 쭉 있겠죠. 저는 이게 여러분 그만큼 중국의 어떤 발작이라고 해야 되나요? 중국의 성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성장 때문에 대한민국은 최악의 상황으로 점점 몰려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정부가 진짜로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봐요. 진짜로. 그렇지 않으면 말입니다. 진짜로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겁니다. 지금 말입니다. 석유화학만 하더라도 LG화학을 매각을 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LG화학. LG화학이 화학회사 중에 대한민국 최고 좋은 회사예요. 그런데 그 화학회사가 중국 기업으로 넘어가 보세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정부가 주력산업에 대해서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계속 또 놔두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죽어나요. 우리가. 저는 앞으로도 구조조정 개편에서 이게 국내 업체 그것도 괜찮은 업체들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은 절대적으로 막아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진짜 끝날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실제 지표들이 그렇게 나타나니까 더 무섭죠.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진짜 무섭다는 생각 오늘 또 한번 해봅니다. 제가 중국에 대한 경계감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중국에 대한 경계감을 정부가 가지지 못했다는 것 이것도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중국에 대한 경계감 내지는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중국에 대한 경계감이나 주의를 요하지 않으면 저는 최악의 상태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처럼요. 중국이 기술력이 쭉쭉쭉쭉 올라와서 발전을 하고요. 이 기술력이 거꾸로 대한민국을 치고 있으면서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리고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무너뜨려질지는 앞으로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또 우리 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가서 그들의 일반 기술화 된다면 범용 기술화 된다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대한민국의 IMF 외환위기는요. 중국이 대한민국에서 기술 탈취를 할 수 있었던 합법적인 이유가 있었거든요. 지금 우리가 구조조정을 한다는 것은
또 합법적인 구실을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기술 탈취예요 저는요. 제발 이거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우리가 국가 차원에서 주력 산업들이 무너지지 않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것 오늘 다시 한번 말씀 올립니다.